안녕하세요. 저는 한과영의 지금 3학년 19학번이고 HP를 다니고 있는 이혜라입니다. 네. 혜라, 그래 오랜만인데 네. 몇 개월 만에 뭔가 또 달라 보여요. 성숙한 모습, 약간 더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커졌고. 저 HP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한과영에서 카이스트로 이제 뭐라 해야 돼? 발령이 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6학기만 뽑았다가 이번에는 1년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카이스트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카이스트에 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일단 첫째, 기숙사가 학부생이 있는 기숙사가,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름관이라는 기숙사인데, 거기서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다솜관이라는 대학원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대학원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업을 듣는 보통 창의학습관이라든가 인문사회과학부관 이런 데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좀 거리가 많이 멀어요. 이제 그 점이 조금 단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다솜관이나 이제 희망관은 이제 남자 대학원생 기숙사인데, 이제 HP 남자 학생들도 희망관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희망관이랑 다솜관은 아무래도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좀 많이 멀고, 이제 주요 식당, 예를 들면 카이마루라는 학생 식당이라는 데도 좀 아름관이랑 사랑관, 사랑관에 비해서 좀 많이 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이제 꼭 실망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저희는 배달이 되고요. 일단 한과영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 배달이 됐는데, 그리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배달이 또 안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HP에서는 배달이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쪘습니다. 네. 살이 많이 쪘고. 단점인데? 단점인가요?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이랑 그런 카이 식당과의 차이점.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 급식 먹으시면 급식 질린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를 가면 급식이 너무 그리워요, 솔직히. 특히 저는 사골국이 좀 그리워가지고.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약간 휴게소 푸드코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식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이마루가 약간 휴게소 같은 곳이고, 아니면 진짜 학식, 말 그대로 학식처럼 이제 식권을 뽑아가지고 급식처럼 배부를 해준 배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막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 급식쟁이였던 저희가 갑자기 카이스트 가서 그렇게 매 끼를 돈 내고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다음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를 들어서 한과영에서 4학점짜리인 일반 물리학을 듣는다 쳤을 때 카이스트에서는 3학점으로 쳐주는데, 이제 이게 학점이 그러면 카이스트 가면 개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닌 게 카이스트는 이제 한 교시가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이어가지고 일반 물리학을 예로 들면 이제 일주일에 2교시니까 총 3시간이니까 3학점인 거고, 이제 사에서는 50분씩 4번인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빡센 정도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함부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좀 비대면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정도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또 예를 들자면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건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실히 한과영이 더 쉬워요. 교양은 그러니까 학점을 따기에는 한과영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1호학번 선배님들도 막 교양 수업을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현대 중국어 이해라든가 일본어 회화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런데 이제 수업 듣는데 가보면 막 2015 땡땡땡땡 학번 써있는 고임 분들도 좀 계시고, 좀 고인물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화석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학점 따기는 좀 힘들고 이제 또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약간 특정 교수님들의 팬층이 좀 두둑한 그런 교수님들이 가끔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모 교수님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팬층이 두둑해서 A뿔 받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수업들도 몇 개 있고 이래가지고 한과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교양 A뿔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이스트는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초 필수 과목?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 1 아니면 뭐 일반 물리학, 일반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영재고생들이 다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고 학생들 전혀 뭐 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저희는 물리학 및 실험 1이나 물리학 및 실험 2 뭐 이런 1학년 과목들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원서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영어 이제 시험에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일반 과목을 받아들이는 거고 일반고나 아니면 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런 걸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수능 공부나 이런 것만 하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사보다 쉽다, 쌍큼자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네.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근데 너무 무조건 한과의 학생들 양악한다 이거는 꼭 아닌 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 교양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하도 한과의 학생들이 양악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악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쉬운 곳에 가가지고 이제 숙련된 사람이 쉬운 곳에 양민학사를 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양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과의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평소대로 했어요. 한과형에서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한과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포텐셜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점이 원하는 만큼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의외로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교양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점수를 공개를 하자면 저 경제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350점 만점에 제가 300점대 초반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이 335점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멘붕이 오면서 기말 뒤집기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생활 같은 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느낀 점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과형에서 이제 막 축제도 하고 아니면 뭐 가정학습 주간이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뭐 그 감사의 달 5월 감사의 달이라 해서 이런 축제 이벤트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HP 학생들은 그거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조금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또 전교 회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제 사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HP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HRP 졸업 연구를 하게 되면 HRP라는 거가 있고 아니면 한과형에서 연구를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HP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HRP를 해야 돼요. HRP가 뭐냐면 이제 그 카이스트에 가서 R&E가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했다는 것처럼 비슷하게 교수님과 매칭을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R&E를 어떤 랩에서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HRP까지 이어가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같은 교수님이 네, 같은 교수님이랑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여담이지만 SOFC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연료전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우연히 팀원들에 의해서 그냥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근데 연구를 1년만 하다가 끊으면 뭔가 조금 속된 말로 똥 싸다 만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HRP를 통해서 계속 그 연구하는 그 랩에서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되게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시다 보니까 이제 아직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HP 1년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험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모험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성적을 잘 받고 어떻게든, 사실 저는 카이스트가 일지망이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그리고 좋은 점, 카이스트를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대 후반? 그러니까 한 48학점 정도의 학점을 따놓고 가니까 카이스트를 조금 일찍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카이스트나 그 스트로 끝나는 데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 점은 장점인 것 같고, 또 과목이 다 인정이 되니까. 다 인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중국 이해 같은 경우에는 크사랑 대응되는 과목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A, B, C, D 내가 만약에 B뿔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B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학 1이 C뿔이 나왔는데 미적분학 1은 대응이 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거는 패스페일로 아마 하는 걸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사실 HP를 맨 처음에 1년 신양한다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아무래도 대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카이스트니까 좀 뭔가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자유로우니까 좀 그런 점을 많이 보고, 그리고 수업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현재 만족도는 한 4.0? 5점 만점에 별 4개? 한 그 정도? 그러면은 그 네. 약간 부족한 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그 부족한 별 1개 중에 0.9개, 그러니까 90%는 먼 거. 그러니까 기숙사랑 수업하는 곳이 먼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그게 너무 커요, 사실. 네, 그리고 조금 외로워요. 네, 조금 외로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HP에 간 여학생들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가지고 네, 적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셋이 많이 친한 편인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내 학생만 해서 한 16명? 아니 14명? 이 정도만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니까 아무래도 한가영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적응이라기보다는 조금 외롭다? 좀 심심하다? 네, 심심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좀 심심해요. 그래서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거랑 먹는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네, 그래서 저는 공부 대신 먹는 걸 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보면 근데 그냥 네. HP가 아니고 그냥 대학을 가도 네. 애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한가영에 있다가 그냥 카이스트를 가거나 네. 서울대를 가면 더 심해. 좀 약간 외로운 느낌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HP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뭐 세터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즐대생이라는 과목, 뭐 신나는 대학생 이런 과목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말 그대로 청강생 신분이니까 그래도 저는 카이스트나 대학을 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청강생 신분으로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약간 정원 외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외로움을 좀 자극을 해주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선생님의 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before, after 이 차이 이제 그 사이 있을 때랑 거기 있을 때. 네, 일단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광일 선생님께서 지금 대표로 카이스트에 머물러주고 계시고 일단 그 지금 크사 18 분들 그러니까 카이스트 21학번 분들을 조금 섭외를 해서 멘토를 하고 있어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 멘토 1대 멘티 4 정도의 멘티 3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도 한과형 신분이다 보니까 그 일어날 때는 이제 막 저모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카톡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언니가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그냥 이제 카톡을 일어났나요? 하면 그냥 네, 일어났나요? 네,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제 12시까지 입실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12시쯤에 이제 입실했나요? 하면 네, 입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는 체크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잠들면 이제 좀 빼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저는 그래도 한 11시쯤에 그냥 보험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정말 확실히 한과형보다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문 닫는 것 때문에도 조금 애들 불만이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드 띡 찍고 그냥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전체 멘토 한 몇 분이랑 그다음에 저희 HP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기출이나 족보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생활 팁 아니면 뭐 AP 대응 뭐 이런 그냥 아무런 질문이나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분위기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강건일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입시생이니까 이제 5학기니까 좀 상담 같은 거 좀 그래도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라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와라 오피스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그래서 신소재 과학기론 대면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 강원 선생님께서 N5 건물에 계시는데 거기 가는 편이고 거기서 이제 그냥 거기 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뭐 쿠키 같은 거나 우유, 사이다 이런 거 많이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하나씩 집어가면서 강동현 선생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어떻게 지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좋은 자세네.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한가영에서 이것만은 가져가라 하고 싶은 그런 얘기, 당부의 말. 뭐 한가영이라는 학교 이제 특성상 뭐 연구, 실험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저는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학생과의 학생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선생님과 나의 관계 이게 저는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지금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가영에서 이제 천만석 선생님이랑 조금 이제 투닥투닥거리면서 조금 애증의 관계였는데 막상 카이스트 HP를 가고 나니까 천만석 선생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생각 너무 많이 난다. 잘 지내고 계시냐. 어떤 이제 관계 졸업 연구가 아니지 뭘 지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단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제 연기세를 지도해 주셨어요. 연구기초방법 세미나 그거를 지도해 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초 분석 화학이라는 과목도 지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조금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예를 들어 좀 안 성실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조금 많이 죄송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만성 선생님께서도 잔소리 많이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투닥투닥? 약간 애증의 관계 네 그거였는데 근데 막상 카이스트에 오니까 저한테 잔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카이스트에 오면 그냥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내가 수업을 째든 뭘 하든 늦게 가든 아무도 교수님은 그냥 출석 체크만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천만성 선생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꼭 그거 외에도 이제 그냥 뭐 그런 거 외에도 그냥 좀 선생님과의 이게 친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계 이런 좀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훗날 한가영이 생각나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한가영이라는 곳을 갔을 때 이제 찾아뵐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는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여기 사프하러 왔을 때 이제 맨 처음 달려가는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최은영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 안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최은영 선생님이랑 천만성 선생님 꼭 찾아뵀거든요. 천만성 선생님은 무조건 찾아뵙고 그다음에 최은영 쌤도 옛날에 잠깐 제 국공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좀 저만 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친하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꼭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한 예를 들어서 좀 과장을 보태면 한 10년 있다가 환경을 찾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아는 후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아는 분은 선생님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때의 기억 이런 게 또 많이 생각날 것 같고. 그래 또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제 크사 17 그리고 고려대를 간 이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사프 한다고 하니까 아 나도 크사 가고 싶다. 근데 가서 인사할 얼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꼭 친구와 친구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이렇지만 저는 이제 좀 인생 멘토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의외로 이렇게 그냥 찾아왔을 때 되게 반가워하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뭔가 안부를 전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고마워하고 헤라도 선생님은 지나가면 선생님 케미니 나오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한테는 되게 좋거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쌤도 헤라야 너 인터뷰하자 이런 말이 또 쉽고 네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한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하면 모든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냐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네네네. 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쑥스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표현 안 할 수도 있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지금 천만쌤도 감동했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좋아하실 거야. 네. 어쨌든 되게 좋은 얘기 해줬고 네. 오늘 이렇게 싹프라서 또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다. 네. 그 후배들한테 인사 한번 잘 지내라. 잘 지내라.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기 그런 사람이길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